칼로, 커터칼로 다 이렇게 긁어서 다 잘라놓은 거예요. 뒤에를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언니는 또 아침에 일찍 도서관 간다고 일찍 나가버린 거예요. 휴대폰을 보는데 그날은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보다가 아, 너 왜 이러지? 아, 눈이 감겨 이러면서 이제. 네,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3년째 자취 중인 이화진이라고 합니다. 황현빈이고요. 22살이고 자취 3년 차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홈쉐어링 비슷해서 원래 방에 룸메분이 같이 계셨는데 그 분이 나가셔서 그냥 저 혼자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 진학을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되게 막 심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결실을 맺어야겠다. 아무래도 이제 아침 제가 수업 시간을 1교시로 위주로 아무래도 잡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단어를 일단 말씀드리면 약간 러브하우스 같은 느낌인데 제 방은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침대, 방문 이렇게 있으면 침대가 여기 있고 책상이 침대 바로 옆에 있고 옷장이 있고 그렇게가 끝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되게 깔끔한 신발장과 그 위에 귀여운 인형, 그 위에 향수들,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코너를 딱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딱 돌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침대, 그리고 깔끔한 테이블 위에 제 노트북. 자취의 큰 장점은 아무래도 늦잠을 자도 빨리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보는 거, 눈치 안 보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누워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제가 저를 뭐라 그래요. 오히려 집에서 계속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광합성 하는 거죠. 자취의 단점은 아무래도 외로움이 큰 편인 것 같아요. 밥을 안 해 먹는다? 예.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뭔가를 사 먹으려고 하게 돼요. 2년 동안 자취 3년째인데 2년 동안 햇반만 먹고 지냈어요. 너무 귀찮아서 막 햇반이랑 그냥 반찬도 제대로 없어서 햇반에 라면 스프 뿌려 먹고 그냥 치즈 한 장 올려서 전자레인지 데워 먹고 되게 제대로 챙겨 먹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52kg였는데 대학 입학할 때 지금 막 46kg까지 빠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환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집을 꾸민다던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요리를 해서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되게 많아서 해봐야지 했는데 자취를 하면서 이제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방 도배를 다시 하고 싶다, 벽지를 다시 하고 싶다 했더니 집주인분께서 그게 안 된다 그러시고 뭐 방 바닥을 다시 깔고 싶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시고 그래서 아예 인테리어는 손도 못 댔고요. 원했던 게 하나 있는데 카펫. 그래서 카펫을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얼룩무늬 동그란 거 그거를 이케아에서 사서 놨어요. 그 위에 그리고 의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그 카펫을 보면은 와, 인스타에서 보던 그 집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한번 이제 바닥에서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그 카펫에 먼지가 엄청 먹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카펫을 접어서 꺼내질 않았죠. 원래 기존에 본가에 살 때는 그래도 제 방에 모든 시설이 다 꽉 차 있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살다 보니까 서울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모든 시설 제가 써야 되는 모든 거는 다 제 방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갭이 컸고요. 점점 방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저는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게는 40, 적게는 40, 많게는 50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부모님께서 이제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서 그걸로 좀 은혜를 갚아라 라고 하셔서 실제로 장학금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서 드리는 편이에요. 부모님께 지원받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여기서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다 이걸 좀 아니면 돈을 모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간간히 시간 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면서 벌고 있습니다. 제 옆방에 원래 지금은 안 계신데 기존에 계시던 언니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되게 소리랑 모든 것에 예민하신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먼저 살고 있었고 그 집에서 전 3년째니까 그 언니가 제가 2학년 때 들어오신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저랑 집주인분한테 되게 예민하게 구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샤워를 하면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왠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1교시라서 씻어야 되는데 문을 막 쾅 닫고 들어간다던가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하고 가셨으면 집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라, 뭐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좀 명령하듯이 할머니한테도 그러셨고 언니가 저랑 슬리퍼를 제가 그 언니 슬리퍼를 모르고 이제 신발장에서 뒤집혀졌나 봐요, 언니 슬리퍼가. 근데 언니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아침에 이제 신발장 딱 열고 신발 딱 꺼냈는데 산지 일주일도 안 된 하얀 운동화가 그 신발장에 있던 흙을 그 언니가 퍼서 신발 안에 다 채워가지고 비빈 거예요. 그래서 신발 밑창이 흙물이 들어가지고 다 갈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발 모든 게 다 그랬는데 가뜩이나 제가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운동화까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흙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세탁하면 되니까. 근데 그 신발 뒤축에 뒤꿈치 쪽에 언니가 커터 칼로 다 이렇게 긁어서 다 잘라놓은 거예요. 뒤에를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언니는 또 아침에 일찍 도서관 간다고 일찍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우니까 그 언니한테 직접적으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할머니한테 너무 무섭다고 이 언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신발 이거 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는데 할머니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잖아요. 그 언니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세탁하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반년 정도로 그렇게 좀 그래서 신발장에 있던 거 제 거 다 빼서 그 좁은 방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그 위에 신문 위에다가 신발 다 올려놓고 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자다가 그 언니가 방에서 혼자 막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니까 친구네 집, 제가 제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친구네 집에서 막 몇 주씩 번갈아 가면서 다른 친구네 집에서 자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편한 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었을 때 뭐 걸리는 거 없고 불편한 거 없고 딱 편한 거? 제가 미대생인데 이제 미대 입시를 하면서 물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옷에 물감이 튀기는 게 싫어서 주로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습관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와서 계속 검정색 옷 위주로 어두운 계열의 옷을 사게 되는 것 같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취생이 꾸밀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편한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자취를 하는 이유도 학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학교 그냥 가까운데 살게 되고 편한 거 입고 지각할 것 같으면 더 편한 거 입고 뛰고. 자취생이라고 해서 뭐 못 꾸미고 다닌다, 뭐 잘 꾸미고 다닌다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랑 뭐 지금 같은 경우 오늘 되게 막 꾸미고 왔거든요. 근데 PD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자취생 컨셉인데 너무 꾸미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전시회 오프닝에 참석을 한다거나 음악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면접이라던가 이렇게 좀 학기 말에 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주로 많이 멋을 내거나 꾸미는 것 같아요.
저는 반지 끼는 걸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도 반지를 되게 많이 껴요. 근데 자취생 친구들도 만약에 옷장이 제한이 있잖아요. 방이 좁으면 행거에 걸 수 있는 옷이 제한이 있다던가 옷장이 좁아서 넣을 수 있는 옷이 얼마 없다면 그냥 기존의 옷을 사용하면서 액세서리를 좀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착용을 하면 좀 더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요? 제가 편한 옷을 입을 때는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약간 좀 이렇게 깔끔한 팔찌를 되게 이렇게 깔끔한 팔찌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봐봐요. 시계랑 이렇게 팔찌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깔끔한 옷에는 시계가 좀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꾸미지 않고 아, 나 오늘 뭔가 완벽해졌어. 이거는 팔찌. 그 되게 암담한데 군대가 있어가지고 자취는 아무래도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원 다닐 때까지는 자취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평생 자취를 집을 옮겨 다니면서 자취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되게 막 답답하고 뭔가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속을 떠나와서 나 혼자 살다 보면은 결국엔 생활비나 아니면 내가 또 집을 또 깨끗하게 정돈해야 되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구속을 하거든요. 구독이 아니라요. 그 구속에 있어서 뭔가 아, 나는 자취를 해도 변하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취하는 여러분 모두 자취를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취할 때 이웃이나 뭐 저처럼 홈쉐어링 하시는 분들은 룸메이트를 좋은 분을 만나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취를 하면서 다들 꼭 건강하게 식단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의 고향. 이제 서울에서 막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가면은 서울에 있는 밥이 참 그립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자취는 아무래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제를 좋아서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에겐 자취 자체가 되게 큰 선물이거나 그런 신나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에 너무 이제 피로한 채로 학교를 왔다 갔다